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 둘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부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창고에서 사시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경매를 또 이렇게. 공장이 엄청 크네요. 작지는 않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부지 면적은 4,500평. 이런 공장을 만드시는데 10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전부 해서 시작부터 하면 22년이 지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울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버티고 지나가는, 극복해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집이 엄청 넓네요. 집에 혹시 이거 엘리베이터인가요? 집이 4층이다 보니까. 대표님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저기 박영수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온 지가 27년 되었고 유압 기계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압이라는 게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 액체를 압축해가지고 실린더라는 액추에이터에 기름을 집어넣어서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건데 산업에 특히 중공업에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집 구경 좀 혹시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고양이도 키우시네요. 네, 우리 큰딸이 키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 2명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오토바이도 있네요. 이거요? 이게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와서 20몇 년 전에 산 건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네. 10년간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뭐 일한다고 다니고 그 이후에 이제 차를 사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안 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싹 수리해가지고 우리 새 집에 이사 오면서 기념으로 여기다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 목적은 이 오토바이를 보고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전시한 거예요. 요거는 저희 집 가훈인데 본토 중매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이제 이런 예, 집을 어려움이 사시고. 많았지만 예. 그때마다 저걸 보고 아버지가 해줬던 말, 저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층도 좀 올라가 예, 볼까요?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는 안 타시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실래요? 타세요. 집안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 처음 타봐가지고. 집 층고가 엄청 높네요. 여기. 예, 베트남은 더우니까 층고를 높게 해서 여기 2층인데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사는 네. 곳이죠. 저희 부부 침실이고 여기 이제 침실이고 여기 이제 욕실 있고 여기 딸방. 2층에만 방이 3개 있는 거죠? 예, 2층에 방이 3개 있는 거죠. 3층에는 귀한 손님 방입니다. 예. 게스트룸.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네. 화장실 있고. 여기는 우리 집사람 취미, 도자기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뭐 아시아 각국 그런 도자기. 여기는 가끔 집에서 뭐 급하게 뭐 견적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일할 때 쓰는 방입니다. 어떤 데는 집에 와서 일해야 될 때도 있어가지고. 여기가 서재네요, 서재. 그렇죠. 예. 또 있나요, 다른 층이? 다른 층 이제 2층 옥탑방입니다. 저희는 이제 집을 인테리어를 할 때 아주 미니멀리즘이죠. 되게 간단하게 하고 예. 제가 집사람한테 그림이나 가구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여기는 이제 세탁실이고. 저 LG 거를. 예, 어렵게 공수해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음악 감상하고 저녁에 와서 넷플릭스 보고 뭐 그런 공간이고. 넷플릭스 볼 때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집에 TV는 없네요. 다행히. 예, TV는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요즘 뭐 다들 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TV는 네. 안 좋아하고. 네. 이게 스피커인가요, 그러면은 양쪽이? 이 스피커입니다. 이게 50년 된 영국제 타노이 스피커라고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옛날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그럼 여기는 안에는 뭔가요? 가끔 피곤할 때 사우나 건식 사우나입니다. 좀
그 북유럽식 사우나로. 예. 선생님 집만 돌아다니셨는데 땀이 조금 나시네요. 집 너무 넓어서. 이제 출근하는 거죠. 예. 공장으로 갑니다. 이게 사장님 차인가요? 예. 국산차만 20년째 타고 있습니다.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조립된 거예요. 꼼네요. 사모님은 현지 분이신 거죠? 예.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와가지고 몇 년도에 만나신 거예요, 그럼? 20년 됐어요. 20년. 어쩌다가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고객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유학 부품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네. 저희 집사람 사장님 대만 사람이랑 자주 와서 물건을 사고, 저는 뭐 여기 베트남에 대학생 때 배낭여행 온 계기로 여기 왔으니까 처음에는 베트남을 한번 배워보자는 의미로 베트남에 살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죠. 97년도 5월 달에 와서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다녔죠. 딱 IMF 때. 그렇죠. 그러다가 5개월 후에 IMF가 터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도 마땅히 뭐 취직할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았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여기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갔었죠. 부산에 가서 수산물 무역회사를 잠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베트남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모자 시장이 워낙 컸으니까, 야구 모자 시장이죠.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그때는 헬멧을 안 쓰고 거의 대부분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죠. 그때 그 모자 시장이 워낙 커서 모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미타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싶어 해서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왔죠. 그때 들어올 때 500만 원을 들고 다 쓰고, 그래도 베트남에서 뭔가 할 게 없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베트남 친구가 자기 혼자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베트남 친구랑 그 모자 기계를 만들었었고. 그게 첫 사업 시작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제 개인 사업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쌀국수 네. 한 그릇 먹고 가야죠. 저희 동네 쌀국수 맛집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은 쌀국수 드시는 거예요? 주로 뭐 이런 쌀국수나 베트남 반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주로 밖에서 먹죠. 베트남 와서 1년 동안은 베트남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어를 잘 하는 편이죠. 하노이식 쌀국수입니다. 어디에 살든 그 주변에 쌀국수 맛집이 어딘지 그것부터 먼저 찾아요. 오토바이가 많아서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 오토바이 운전하면 눈 크게 부르는 놈이 먼저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살려면은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편하게 살려면 그거는 뭐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데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조금 편하게 사나요?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사람처럼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던 그 정도 수준으로 살려면 어쩌면 서울에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모호한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월 생활비가 5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대표님 여긴 어디예요? 레이저 절단하고 절복하고 하는 제관 공장입니다.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저희 형님이자 이 영업이사신 박 이사님. 유압 프레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뭐 커버라든가 유압 탱크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저로 절단해서 절복하고 이런 공장이 필요해요. 외주 가공도 하면서 공장에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원하는 절단 모양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이 레이저 설비가 그 모양대로 절단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레이저 설비가 3대가 있고요. CNC 절복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몇 억쯤 하겠죠. 8년 전에 여기 네. 땅을 사서 여기 공장을 지은 겁니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땅을 살 수가 있나요? 제가 이제 집사람이 현지인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 예. 근데 호치민 땅값이 비싸지 않나요? 굉장히 비싸죠. 보통 이런데 구하려면 평당 얼마 정도 주나요? 여기가 300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10년 전에 한국 돈 한 5억 정도 좀 샀어요. 지금은 아마 여기 뒤로 공항이 들어와요. 네네네. 많이 올랐죠 지금은. 공장 하나 세웠는데 돈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임대를 안 하고 다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은 이거보다 훨씬 큰가요? 훨씬 크죠. 네, 맞습니다. 경매를 또 이렇게. 공장이 엄청 크네요. 작지는 않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부지 면적은 4,500평. 그리고 여기가 본공장이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유화 프레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얇은 철판도 있고 두꺼운 철판도 있고 그런데 이 유화프레스는 두꺼운 철판을 많이 사용해요. 아주 두꺼운 거는 산소로 절단하고요. 저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건 80mm 철판이고 여기는 이제 레이저로 이게 20kW 용량인데 두께가 50mm까지 절단이 돼요. 좀 더 정밀하게 절단을 해야 2차 가공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결단을 한 걸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화 프레스인가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저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장입니다. 700톤 프레스입니다. 700톤까지 예, 누를 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용접을 하면 두꺼운 철판이 약간 휘어져요. 그 휘어진 걸 가공하기 전에 피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씁니다. 만들어서 주로 한국, 일본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에서 이걸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싸니까 부품 가게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공장을 차리신 거예요? 부품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조금 만들어서 유압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저희 부품 가게 바로 옆에 작게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그게 조금 잘 돼서 조금씩 커진 겁니다. 공장을 세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공장은 이제 세 번째 이사 온 공장인데 12년 됐습니다. 그럼 저런 유화 프레스 같은 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작은 거니까 비싸지는 않은데 또 이게 한국에서는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있네요, 여기 안에. 예. 여기는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장을 만드시는 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제가 그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벌어서 조금씩 늘려간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들겠죠. 이런 공장을 만드시는데 10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전부 해서 시작부터 하면 22년이 지났네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근무하는 거고요. 전기, 기계, 유압 모든 걸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엔지니어는 총 몇 분 정도 있나요? 엔지니어는 전부 해서 7명. 유화 프레스는 어떤 걸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용도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철 같은 경우는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철을 구부리거나 아니면은 철을 모양을 만들거나 이럴 때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압밖에 없는 거죠. 중공업 국가로 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공장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본공장에는 지금 3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판매 또 그렇게 해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가요? 여기 제 방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유화 프레스 만드는 걸 배우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여기 공장에 있는 한국계 회사인데 그 회사에 1년간 있으면서 그때 유압 프레스를 이제 처음 접한 거죠. 유압에 대한 기술의 매력을 느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유화 프레스에 대한 회사를 1년 다니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잠시 창원 LG전자 리빙 시스템 사업본부에 있다가 서울에 마케팅 쪽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잠시 있었습니다. 1년도 근무 안 했는데 돌아보면 LG에 있을 때 그래도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조금 후회되는 거는 한 최소한 3년은 직장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찍 그만둔 게 아닌가.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직장 생활을 좀 하고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랑 이런
이런 거를 조금 배우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공장을 세우기 힘든데 이제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예요? 18년 전쯤일 거예요. 저희 공장에서 가장 비싼 기계를 수주를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약간의 설계 미스가 있어가지고 네.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잔금을 못 받아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잘못된 설비도 해결을 했죠. 내가 만약에 그때 정면 돌파 안 하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했다면 지금 오늘이 있었을까?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울 때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울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버티고 지나가느냐, 극복해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 계속 오래 사셨잖아요.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나요? 그래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제 기준이에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교육열이 높은 거죠. 나름 성실한 편이고 나름 미래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편이에요. 베트남에 온 지 27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정말 상전벽해죠. 중산층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사람들은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아직까지 국가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국가는 아직 가난한 거죠. 복지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10년간 지금처럼 해왔듯이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엔지니어랑 같이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습니다. 정식값을 주는 거죠. 맛있게 드십시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가야죠. 아 그래요? 이거 신호를 아니 무시해버리네요. 무시해버리고. 와. 지금 그 트럭들은 먼저 미는 거야. 와. 교통사고 많이 안 나나요? 많이 나간 편이죠.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20년 전에는 지나가다가 거의 매일 사고 나는 거 봐.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에 살다가 좀 열로 오면은 기사분들을 좀 쓰는 게 안전하겠네요. 대부분 기사를 쓰는데 나름대로 룰이 있기 때문에 또 운전하면 또 운전했죠. 근데 기사분들은 이제 보통 평균 임금이 어떻게 돼요? 지역에 따라 틀린데 한 50만 원에서 기본급이 8시간 기준으로 한 70만 원쯤 하고 주 6일. 네, 네. 근데 기사들은 보통 추가 근무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받는다 봐야죠. 여기가 제가 2002년도에 여기를 세를 얻어서 처음 유공합 부품을 판매한 곳입니다. 거의 창고 같은 곳에서 이제 공장을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전에는 이제 가게였는데 지금은 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베트남 전국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가 오히려 공장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유압 부품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여기 있는 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십억 되지 않을까요? 여기 위로 가면 뭔가요, 선생님? 제가 여기 이 위층에서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 둘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부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창고에서 사시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옛날 생각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운이요? 운이 좋다. 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뭐 사업을 하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마다 운 좋게도 기회도 같이 와서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그 기회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가 왔는지 알 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 안에 있으면은 조금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랬었죠. 그때는 없을 때니까 예.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임대료도 아껴야 되고 이것도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장사하면서 이 작은 데서 부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모님께서는 그걸 믿고 버텨주신 거네요. 같이. 그렇죠.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죠. 거기다 예쁜 딸 2명 낳아줬으니 평생 얻고 살아야죠. 지금도 여기는 월세로 이제 월세 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샀습니다. 아 건물을 사신 거예요? 이 건물도 사고 또 추가로 또 필요해서 네. 이쪽 건물을 또 샀습니다. 건물을 사서 예. 간단하게 수리해서 그리고 여기 네. 거기 왜 올라가신 거예요? 선생님? 이게 유압 엘리베이터인데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예예 이것도 네. 직접 만든 겁니다. 네네네. 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공사장에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네요. 그런 비슷한 거죠. 예예. 유압을 하니까 예, 예.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품을 사러 오신 분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보고 똑같이 제작해달라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 엘리베이터도 많이 제작해줬어요. 예. 저희가 여기서 최근까지 살았던 곳이에요. 최근까지요? 예예. 가게 위에서 사셨어요? 예예예. 작년까지 여기 살았었죠. 저희가 장사도 해야 되고 네. 여기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도난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신데 여기서 어떻게 다 그 지내세요? 우리 딸은 여기서 자고 아. 여기 있고 네. 여기서 우리 이 침대가 아주 특별한 침대, 주문 제작한 침대인데 예, 예. 이걸 떼내면은 작은 딸이 여기서 같이 잘 수 있는. 작년이었으면은 그래도 돈을 꽤 모으셨을 텐데 좋은 집으로 안 가셨었네요.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지만 네. 공장에 신규 투자 설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조금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예, 우리 애들이 크가니까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싶은데 집이 여기 이렇다 보니까 제가 결심을 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건 옛날이신가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니 사장님 젊으셨을 때구나. 네, 그렇죠. 예. 이 나시를 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셨네. 창피하네요. 창피하네요. 거의 20년 되었죠. 베트남 결혼식은 좀 어떤가요? 결혼식이 좀 화려하죠. 그럼 왜 한국에서 안 하고 베트남에서 하셨어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베트남에서만 결혼식 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네. 모시고 형제들 데리고 모시고 와서.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베트남에 계시면서 마지막 목표가 어떤 거예요? 목표는 작지만 강한 회사, 수익 기반이 탄탄한 회사. 제가 뭐 하는 업이 기술업이다 보니까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 사회에도 기여하는 그런 회사로 남고 싶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버지 그리고 형 동생들 누나 저 여기서 사업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건강하시고 또 몇 달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